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요, 대법원 92다 3597호 판결입니다. 대법원 92다 3597호 판결 해가지고요, 판결 배당 이의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요, A라는 사람이 최초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요. 그 뒤에 A가 가압류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과연 배당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요 A가 전입신고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 사건에서 가지고 A와 B와의 관계입니다. A는 개인이고요. B가 아마 신용보증기금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피고, 이 사람 피고였고요. B는 원고였습니다. 원고. 즉, 원고인 B가 A의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더라. 그래서 이 원심 판결은 말이죠. 원심에서는 즉 1심 강제 경배 신청 경배 법원하고요. 2심 법원에서는 A가 비록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A한테 우선 변제권, B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변제를 다 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B한테 배당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B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B 이 가압류권자가 불건해가지고 어떻게 배당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서는 아니다. A와 B는 평등 관계에서 어떤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중에서 말이죠. 일부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결 대법원 92다 3597호 판결입니다. 배당이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보시니까 판결 요지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인데 현재는 제2항입니다. 제2항.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하에 보증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하에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우선하에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죠. 이게 법원 경매 사람들이 보니까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어렵대요. 왜 뭐가 어렵대? 용어가 어렵대. 우리나라 이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한글이지 영어입니까? 중국말입니까? 달나라 말 아니죠, 그죠? 당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뭐냐, 그러니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규정에서는 임대차 계약 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임차를 하면서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공정인 사무소 또는 어딥니까? 등기소, 그죠? 등기소 가가지고요, 확정일자, 계약서만, 덜렁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것만 덜렁, 제시하면은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도장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 이게 확정일자가 말이죠, 자.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여기에, 부동산 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자, 부동산 담보권 하니까 담보권의 대표 주자가 뭐다? 저당권은 뭐가 있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저당권 물권이니까. 그죠? 저당권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가 뭐지? 여기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근데 부동산 담보권자보다도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말이죠. 부동산 담보권자, 그러니까 저당권보다도 선순위를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그 담보권자가, 저당권자입니다.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에게 비례한 평등 배당입니다. 각자 채권에게 비례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도 담보권과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거지. 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앞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서 이거 이제 칠판이 아니고 잠깐 이거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앞서 어떤 가압류가 있다는 거죠. 가압류가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가압류보다 빨리 했다 손치더라도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는 뭐다? 담보권과 유사한 그런 효력이 있다. 이게 유사한 효력이 뭔데? 그러니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죠. 따라서 각자 자기네들 채권액별 비례해서 안분 비례 배당, 동등한 순위에 의한 배당을 평등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안 같은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뭐다 봐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본 사건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B가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A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확정일자가 B 가압류보다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B보다 우선해서 그냥 전세 금액을 싹 다 주고 나서 남는 자녀 금액을 찌그러기를 B한테 주니까 B가 우이시해가지고 배당 이의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올라가니까 야야 이 사람 B 가압류건데 우이시하는 게 맞단 말이지. 왜?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고 확정일자 나중에면 말이지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비례해가지고 이게 보시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담보권자보다도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등하게 맘먹으라 각자 채권 금액별에서 맘먹어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건보다는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자, 잠깐 내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은숙 씨 같은 경우는요, 2007년도 11월 16일이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6일자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버렸습니까? 2013년도 6월 11일이죠, 그죠? 2013년 6월 11일이다. 와, 이분도 좀 너무했다. 왜냐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3년도 6월 17일인데 말이지. 배당을 6월 14일 하면서 한 3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결국 뭐다? 경매 기입 등길 이전에 확정일자 받았다. 이것도 확정일자 효력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경매 기입 등길 이후에 배당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서울 보정에서는 보니까 가등기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영심 이사는 가등기를 말소해라 이거지. 근데 이건 담보 가등기니까 아마도 서울 보정에서는 자기네들 받을 채권액이 한 5억 6천 정도 안 됩니까? 그래서 5억 6천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말이지 가등기를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 말소하라. 근데 우리 경매투자대장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등기 말소해라 라는 식으로 가처분 등기만 한 것이 실질적으로 가등기 말소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현숙 씨자란 말이죠. 확정일자가 2013년도 6월 11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저당권과 가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2013년도 2월 19일자 가압류죠, 그죠? 자, 2013년입니다. 2월 19일자이라서 뭐가 돼 있다더라? 가압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뭡니까? 2013년도 6월 11일이죠, 그죠? 6월 1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 배당은 과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 별 안분 비례 배당에서 동등한 순위로 배당 받아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그죠? 6천만 원이고 또 가압류권자 서울 보증의 청구 채권액은 얼마입니까? 우와, 5억 6,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각자 안분 비례 배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5억 6천 분모가 말이죠. 5억 6,500, 68만 8천 이거 뒤끝은 띄어버리고 간단하게 하자, 그죠? 5억 6,500만 원 플러스 이 임차인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분의 5억 6,500 분의 6천 요게 안분 비례 배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게 건전한권하고 가등기 해가지고 이게 담보 가등기랍니다. 담보 가등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당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이 일정 금액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일정 금액이 있다면 곱하기 요런 식으로 안분 비례 배당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현숙이라는 사람은 2007년도 11월 16일 날 전입신고했고 건전한권 말소 기준 소멸 기준 권리가 2008년도 8월 6일이잖아요, 그죠? 요 날짜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기 때문에 낚시할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물건에 접근하실 적에는 배당표를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본 2차 해가지고요. 2차 기일날 지금 최저 가격이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뭐 2차 기일날 이 1억 6천만 원에 또 만원 낙찰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서 한 번 더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3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1억 2,800만 원에서 만약에 이 물건 한 1억 3천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된다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희망사항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억 3천만 원의 선에서 낙찰이 된다면 과연 배당은 과연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1억 3천만 원이 배당이 된다더라 하게 되면요. 2008년도 8월 6일자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거든요. 2008년도 8월 6일이다, 2008년 8월 6일이더라면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이미 2천만 원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더라. 그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청구 경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에서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6,100만 원이죠. 1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6,100만 원 빼버린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900만 원인가요? 6,900만 원 남고 뭐 가등기권자 최영심 씨 이게 담보 가등기인데 이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경우 낙찰 받았다 치면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뭐다 이 가등기권자 이 사람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요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물건 입찰 내가 정의 들어가고 싶다더라 그러면요. 제가 만약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간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최영심 씨 가등기권자 이 사람 찾아갑니다. 당신 채권액이 얼마냐 말이지. 왜냐면 그 금액을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등기권자의 채권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5,900만 원이죠. 그죠? 이 5,900만 원 가지고 곱하기 이제 각자 뭐다 가압류권자 서울보증 5억 6,500만 원 이 분모 5억 6,500만 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게 분모 들어갑니다. 분의 5억 6,500 분의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아마 상대적으로 말이죠 청구 채권 금액이 임차인보다는 가압류권자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더 이 이현숙 씨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거의 뭐 배당을 못 받아간단 말이죠. 못 받아간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자녀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 인수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서울보증에서는 가등기 가처분등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가등기 자체 말소는 안 됐다는 거죠. 가등기 말소는 안 돼 있고 가등기권자 최영심 씨가 말이죠. 어떤 식으로 좀 권리관계 법원에다가 문건을 접수했는지 우리가 잠깐 보시지요.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 있나요? 잠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 6월 17일자리에서 가등기권자 최영심 채권계산서 제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채권계산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럼 결국 뭐다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입찰 참여하기 전에 법원 가가지고 문건을 보자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문건 열람을 안 시켜줍니다. 그럼 뭐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계산서 제출했다 그러면 당신 말이지 채권금액이 얼마냐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확인해 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확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집에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최영심 이 사람 어떻게 찾아가야 돼? 등기부등본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끝도 한도 없이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가등기권자 최영심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요즘 뭡니까 도로명으로 나와 있는데 뭐 도남동 삼성아파트 105동 501호 나와 있잖아요. 여기 찾아가 봐봐요. 그래가지고 저 가등기 했다 가는데 채권 계산 제출했다는데 채권 금액이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서울보증법에서 당신 가등기를 말이지 뭐 사회행위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청구권 가처분해 가지고 피보증 권리 뭡니까? 사회행위 취소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이렇게 말소 이걸 말소하라 이게 말소.
말소하라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자, 채권 계산 제출했기 때문에 담보가 등기다. 따라서 이게 얼마에 따라 이 사람의 채권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인 내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 때로는 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나름대로 그 임차인이 과연 경매 시 배당 결과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나름대로 조사 분석이 뒤따르셔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요, 남이 경매하니까요 나도 따라서 경매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시고 경매 물건 바라보시고 접근하시고 나름대로 분석하신다면요,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첩경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대법원 92다 3597호 판결 배당 이의 판결입니다.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